1차 시에서는 1주부터 3주차까지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것 말고도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4차 시부터 6차 시까지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주 요점만 이분들한테 한번 훑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1차 시, 2차 시 가지고 다운을 받으셔서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수업을 해드렸으니까 거기를 좀 참고로 더 구체적으로 좀 참고하시면서 시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 요소입니다. 디자인 요소는 여러분들이 과제도 하고 발표도 했죠. 그만큼 이 미술에서 이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점, 선, 면, 형, 그 다음에 형태, 색채, 도형,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쓰여지는 부분들이죠. 여기에서 이 요소를 이용해서 구성의 형식을 발견하고 디자인 과정에서 또 필요한 새로운 조형의 질서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이해를 통해서 조형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초 조형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 요소를 이해하고 또 이런 훈련도 조형 활동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고요. 점선면 이서 이런 가장 대표적인 조형 원료는 이 점선면 입체죠.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선이 모여서 면을 이루고 면이 모여 입체를 이루고 이 모든 것이 조화돼서 하나의 형상, 셰프를 만들어내죠. 디자인을 처음 접하는 시점에 배우는 아주 기초적인 조형 원리입니다. 디자인뿐만 아닙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입니다. 점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 중에 단순한 디자인의 원초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죠. 또 기하학적인 개념에 보면 위치가 있고 크기가 없습니다. 최소의 것이죠. 디자인에서 개념은 크기, 형태도 있고 기능도 있지만 또 기능은 위치를 나타내죠. 그래서 구분할 때는 구두점, 계속할 때는 가운데점, 수령을 나타내는 개수를 합니다. 역할은 이런 균형과 악센트를 줍니다. 예, 효과는 화면 아래에 점이 있으면 침전, 정적, 안정감 주고요. 화면 중앙에 점이 있으면 상 또는 가, 미묘한 두근거림이 있죠. 화면에 틈없이 놓인 점들은 압박, 억압, 힘, 박력이 있습니다. 화면에 여유를 주고 배치한 점을 보면 움직임, 활발함, 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이런 점의 연장으로 위치가 있고 폭과 부피가 없고 이동에 따라서 직선, 곡선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선은 방향의 길이, 굵기, 형태에 따라서 속도감, 운동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은 점이 이동한 자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에서는 점은 이동하는 두점을 잇고 폭은 없습니다. 디자인에서는 폭길이, 방향, 감정이 있는 하나의 기호로 쓰고 있고요. 또 강조, 언더라인, 또 그래프, 사물과 사물의 경계, 또 외곽 표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선이죠. 또 직선은 이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선이고요. 곡선은 자유곡선, 꺾인 선들이 있고 절선이 있죠. 그래서 점을 하나 끼워서 연결하는 선도 있고요. 역할과 효과는 이런 화면 아래에 선들이 있으면 뭐 방향감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뭐 정적인 면도 있고 또 이런 부정과 원형의 한 점을 잇는 것을 반복하면 잔상 움직임 반복들이 있습니다. 또 규칙 없이 그린 자유곡선들은 자유 무질 생명력이 있죠. 또 규칙적으로 그린 자유곡선은 부드러움, 유기적인 문양, 질서가 있습니다. 각도의 규칙성이 있는 직선과 곡선은 속도감, 운동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선면을 표현한 그 발표 들었는데요. 보면 여기에도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역할과 효과를 해서 배쟁들도 있고요. 면입니다. 선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자치고 원근감과 질감을 표현할 수 있고
색과 결합해서 공간감이나 입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인 면, 직선적인 면, 유기적인 면, 불규칙한 면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면에서도 기하학적인 개념, 디자인에서의 개념, 기능, 종류, 효과들이죠. 그래서 기하학적인 개념에서는 2차원적인 확대로 두께가 없고 디자인에서는 두께, 색, 재질이 있는 표현이나 사물의 외곽을 나타내는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죠. 기능은 2개 이상의 선을 이어 시작점과 만납니다. 종류는 정면, 입면, 측면, 평면 이런 것들이 있겠고 원형도 있고 타원형도 있죠. 예. 그래서 효과들도 이런 면에서 나타나는 효과들이 다양한 이런 형태에 형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형과 형태입니다. 면에서 구성 공간과 질감을 가지죠. 그래서 형이라는 거는 이런 2차원적인 어떤 형태의 모양을 말할 수 있고 형태는 이런 형으로 이루어진 윤곽, 내부 구조형을 가지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3차원 표현 용어라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의 기본 단위는 이렇게 점선면과 현실적인 형태인 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형태, 점선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순수 형태, 추상 형태를 의미하고요. 이 입체적인 형태는 이 자연 형태, 인위적인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형과 형태에서 순수 형태는 자연 형태는 뭐고 인위적인 형태는 뭔가입니다. 순수 형태는 이런 점선면, 이런 직관한 이 기하학적인 형태를 말하고 자연 형태는 이런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서 끊임없이 변하는 유기적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물의 형태, 무생물의 형태가 있죠. 또 인위적 형태는 수공을 가해 만든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의 기본 원리입니다. 디자인의 기본 원리는 이런 통일, 조화, 비례, 균형, 리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조형 디자인의 구성 요소는 크게 내용적, 형식적, 실질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내용적인 건 뭐고 실질적인 건 뭐고 형식적인 건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요소는 이렇게 디자인하는 욕구, 이미지, 뮤직이고요. 형식적인 요소는 형태, 컬러감입니다. 실질적인 요소로는 이 재료, 기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시각 구성 요소의 구성 원리를 형식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어서 연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디자인 요소들이 어떤 특정한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뭐 연관 법칙을 하든가 구성 계획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이 디자인 요소들 중에서 이런 통일성, 통일성이 뭔지, 또 조화가 뭔지, 비례가 뭔지, 유사조화가 뭔지, 대비조화가 뭔지, 비례와 스케일, 균형에도 대적인 균형, 비대칭적인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사형 균형입니다. 잖아요. 리듬은 이런 선이나 면적, 형태, 문양 요소들이 어떠한 개체로 배치함으로써 생겨나는 시각적인 율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강조하는 부분. 예. 다음은 색과 색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색은 뭐고 색채는 뭐냐 그 얘기입니다. 색은 우리나라 빛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색은 빛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시광선. 그리고 색채는 색을 형성해서 배색해 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색이 인간에게 주는 느낌을 서술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색과 색채는 조금은 의미하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은 물리적인 현상이라면 색채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색은 이런 시지각으로서 물리적인 대상인 빛과 그 빛이 지각하는 현상, 그래서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색채는 물리적인 현상을 해서 빛이
감각기관인 이 눈을 통해서 지각되거나 지각 현상의 같은 이 경험 효과를 우리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색 지각에서 물리적인 현상은 이 혼색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의 삼원색인 이 혼색계라고 얘기하고요. 이 색이라고 하는 거는 심리적인 지각 현상, 그래서 현색계라고도 얘기합니다. 현색계는 이런 색상, 명도, 채도를 가지고 색채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현색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다음은 이렇게 빛에도 이 강원빛, 물체색, 투과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원은 이런 빛의 빛을 우리는 보통 파장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우리는 원색이라고 얘기하고요. 물체를 반사되어 보이는 빛의 파장을 우리는 물체색. 또 물체를 투과해서 보이는 빛의 파장을 우리는 투과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 지각의 3요소는 이렇게 물체, 빛, 이 관찰자, 눈이 있어야지 보죠. 이게 색 지각의 3요소입니다. 색 지각의 3요소는 이런 물체, 빛, 그 다음에 이 눈, 관찰자. 왜냐하면 사과가 있는데 빛이 없으면 사과의 빨간색을 볼 수 없지. 그래서 빛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보는 사람은 누가 봐요? 이 사람의 눈이죠. 그래서 색 지각의 3요소는 이렇게 빛, 물체, 관찰자, 뭐 이렇게 사람의 눈 그래도 됩니다. 예. 예. 예, 다음은 이 스펙트럼입니다. 가시광선이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이 파장의 범위를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780나노미터부터 이 380나노미터를 우리는 가시광선의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펙트럼은 이렇게 빛을 파장으로 나는 배열이고 거기에는 따뜻한 우리는 장파장, 중간색 빛 우리는 중파장, 차가운 빛을 우리는 난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라는 것은 빛이 물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80나노미터로 내려가면 빛이 안 보여요. 그것을 우리는 다연이라고 얘기하고요. 780나노미터로 또 넘어가면 빛이 안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똑같은 물건을 놨을 때 태양광선과 백열등과 형광등에 따라서 빛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색 그대로 재현돼서 보이는 것은 태양광선일 때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백열등일 때는 난색계의 색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계는 이런 한색계시 차가운 색들 그것들이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두더라도 어떤 빛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리 보인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예, 다음은 빛의 특성입니다. 예, 이 흡수, 반사, 투과 이런 것들이죠. 이 흡수는 이 빛을 가시광의 이런 손실을 의미하는데요. 이 빛 흡수의 결과에 따라서 물체가 색을 띠는데 흡수가 되면 완전히 100%다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물을 여기 가져왔는데 흰색과 회색과 검정과 노랑을 가져왔죠. 그래서 하얀 흰색 같은 경우에는 빛이 완전히 반사됩니다. 그래서 손실되는 게 없고요. 이 회색이나 노랑 같은 경우에는 일부 흡수되고 일부 반사됩니다. 근데 화이트는 완전히 반사되는 반면 이 블랙은 완전히 흡수되지 반사돼서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그것을 흡수라고 얘기합니다. 반사는 이 파동이 한 매질에서 매질로 향해 이동할 때 경계면에서 일부 파동이 진의 방향을 바꾸어 원래 매질 안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과는 광선이 물질의 내부를 통과하는 현상으로 흡수나 산란 없이 빛의 파장 범위가 변하지 않고 매질을 통과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투과색 배웠죠? 다음은 굴절입니다. 빛이 다른 매질로 들어가면서 진행 방향이 바뀌거나 꺾임, 우리는 굴절이라고 합니다. 산란은 이 거친 표면에 빛이 휩싸였을 때 여러 방향으로 빛이 분산되어 펴지는 거,
간섭은 빛의 파동이 잠시 둘로 되었다가 다시 결합되는 현상. 회절은 산란 간섭의 두 가지 합쳐진 빛의 현상을 우리는 회절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은 세계 삼석성입니다. 세계 삼석성은 이 그라스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색상, 명도, 채도라고 만들었습니다. 색상은 색을 구별하는 이름입니다. 빨강, 노랑, 파란게 색상이고요. 명도는 밝고 어두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채도는 색이 선명하냐, 탁하냐. 그래서 색의 순수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눈과 카메라의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꺼풀이 카메라에서는 렌즈 뚜껑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렌즈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눈이 각막은 이 카메라에서는 렌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빛의 굴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이 수정체에서는 렌즈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홍채는 조리개 역할을 합니다. 빛의 강약에 따라서 동공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햇빛에 가면 동공이 작아졌다가 어두운 데 가면 동공이 커져요. 그래서 하나의 그 조리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망막은 이 필름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햇빛에 있을 때는 간상체가 아니 햇빛이 있을 때는 추상체가 움직이죠. 그리고 햇빛이 없을 때는 간상체가 그래서 명암, 흑백으로 이 명암만 나타내죠. 그게 이 간상체, 추상체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망막에서 움직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추상체는 밝은 곳에서 작용을 하고요. 이 간상체는 어두운 곳에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명암만 나타내요. 추상체는 이 색을 다 감지하죠. 이거는 수능입니다. 우리가 수능에도 명수능이 있고 암수능이 있습니다. 명수능에서는 이 추상체가 작용하죠. 밝은 곳이니까. 그리고 암수능은 강상체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햇빛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한못 보여요. 그러다가 서서히 조금씩 물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어떤 때는 30분 정도까지 걸린답니다. 근데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오면 한 1초도 안 걸리죠. 그냥 순간적으로 밝은 게 딱 보이죠. 색이. 예, 그것을 우리는 수능, 명수능, 암수능이라고 합니다. 이 명소시, 암소시, 방명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간상체가 활동할 때는 추상체가 하고 추상체가 활동하는 간상체가 합니다. 그래서 이 밝기가 1에서 100 캔델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겹치는 순간에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것도 안 보일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방명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감지세포가 모두 활동하는 영역을 우리는 이제 방명시. 그래서 명소시에서 암소시까지 모두 다 그 활동하는 영역을 우리는 방명시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을 겁니다. 이 프루키네라는 사람이 보통 우리 햇빛에 있을 때는 빨간색이 더 밝죠. 크고 잘 보이죠. 근데 이게 해가 질 무렵에 빛이 바뀌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때는 빨간색이 더 어둡고 파란색이 더 밝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프루키네 현상이에요. 그리고 색의 항상성입니다. 색의 항상성 설명을 했을 겁니다. 흰종이를 제가 비쳤을 때 흰종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아주 어두운 데 놨을 때 사실은 흰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거는 흰색이라는 얘기입니다. 흰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자극의 물리적인 특성이 변하더라도 물체의 색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색채 감각을 우리는 색의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잔상에 정의 잔상이 있고 부의 잔상이 있어요. 근데 이 정의 잔상은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TV를 보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TV를 보다가 테레비를 확 꺼보세요. 그러면 그 형태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해잔상, 양성잔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해잔상. 부해잔상은 음성잔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망막에 주어진 이 색의 밝기와 색이 반대로 보이는 그걸 우리는 음성잔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잔상과 부해잔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잔상은 이 망막에 주어진 형태가 밝기와 같이 색이 같은 상으로 보이는 것을 정해잔상이라고 하고요. 부해잔상은 반대로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부해잔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이렇게 형광등을 보고 있다가 눈을 감으면 이 잔상이 생기죠. 그것을 우리는 정해잔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부해잔상, 제가 앞에 그 TV 얘기했는데 그 TV가 이 음성잔상입니다. 그래서 TV를 끄고 있으면 막 그게 봤다가 어두운 데 봤다가 꺼지면 그게 막 반대색으로 막 보여요. 이게 앞에 본 색 때문에. 예. 아무튼 정해잔상과 부해잔상이 있습니다. 부해잔상은 반대색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음성잔상이라고도 하고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정해잔상은 양성잔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잔상은 그대로 보이는 거, 부해잔상은 반대로 보이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베돌트 브리케라는 사람이 이 빛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색을 맞추려면 막 색상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빛의 강도를 색을 같게 보이다가 보니까 이 파랑이랑 초록이랑 노랑이 이게 변한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이 빛이 변해도 색상이 변하지 않는 그것을 발견했대요. 베졸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베졸트 브리케 현상입니다. 베졸트 브리케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헤르모츠는 삼행색소를 주장했어요. 우리 사람의 눈은 세 가지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빛의 삼원색은 뭐예요? RGB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눈과 빛의 삼원색과 그래서 이 토마스 영과 헤르몰츠가 이 삼원색소를 주장을 했다고 설명을 해드렸을 것입니다. 헤링은 반대 색소를 주장했죠. 헤링도 사람은 이런 그 검정을 보고서 그 옆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면 흰색으로 보이고 초록을 보고 있다가 한참 옆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보면 빨강으로 보이는 이런 동화 이하 현상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또 이런 잔상 이런 것들이 사람의 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색은 빨강, 초록, 노랑, 파랑, 하얀, 검정 이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헤링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헤링은 대응색소를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에드워드 맥니콜은 혼합소를 주장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망막인 삼원색소에서 일어나는 거고 신경은 대응색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다 맞는 얘기다. 그래서 에드워드 맥니콜은 혼합소를 주장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이 표색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색계, 혼색계라고 그랬죠. 현색계는 이렇게 물체색을 색 지각인 삼속성으로 색상, 명도, 채도로 해서 이거를 정량으로 번호나 기호를 해서 만든 이런 색체계를 우리는 현색계라고 하고요. 이런 그 혼색계는 조명빛, 조명도 빛이잖아요. 그런 조명빛 이런 것들을 만든 게 혼색계입니다. 그래서 현색계는 이 먼셀 우리 케이스 표준 만든 이 먼셀 표색계 NCS DI라는 게 있고요. 혼색계는 이 CI 조명 국제조명위원회예요. CI가 약자가. 그래서 이런 표준 표색계와 오스발트 색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색계가 뭐고 혼색계가 뭔지 그 뜻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먼셀은 이 케이스 표준에 아주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이 표색계 하나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색상을 hue라고 얘기하고요. 명도를 value라고 하고 채도를
크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HVC 그러면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델이 미국 사람이고요. 이 색상, 명도, 채도를 가지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색채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진출색, 퇴색, 팽창색, 수출색. 진출색은 이런 색들이 따뜻한 색들이 진출돼 보인다고 얘기했죠. 커 보이기도 하고 후퇴는 이런 차가운 색들. 그 다음에 팽창도 마찬가지죠. 팽창과 진출과 거의 비슷합니다. 색 중에서 실제보다 크게 보여요. 그리고 수출은 작아 보이고. 그래서 진출, 퇴, 팽창, 수출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명시성입니다. 얼마만큼 잘 보이는가를 우리는 명시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도로 기관이나 도로 경계선에 이런 명시성으로 유아용 비옷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예. 명시성은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목성은 눈이 우리의 눈을 끄는 만합니다. 그래서 명시도가 높은 색은 주목성도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도 고도의 색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은 난색이 주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나 유형 표지판 이런 것들이 빨간색으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색의 감정입니다. 삼속성을 가지고 감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색상에는 이렇게 따뜻함, 차가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명도는 이렇게 무겁고 가벼움, 채도는 색에 따라서 긴장되거나 편안함을 갖는 이런 삼속성을 감정하고 만들어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온감에서는 이렇게 따뜻함과 차가움을 얘기했고 중량감은 무겁고 가벼움, 경감은 딱딱하고 부드러움, 진정은 흥분되는 색과 진정되는 색, 시인성은 멀리서 잘 보이는 색, 강약감은 강하고 약한 느낌, 색채와 시간은 시간의 길고 짧음, 색채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감은 따뜻하고 차갑다 그랬죠. 그래서 삼속성에서는 이런 색채 영향을 많이 받고요. 중량감은 무겁고 가벼웠기 때문에 명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경영감은 색이 딱딱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명도 채도가 함께 작용을 하여 흥분과 진정은 이 사람의 감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과 채도 영향을 받습니다. 색채 시간도 이 색상과 채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동시대비입니다. 예, 동시대비는 색상 대비가 있고 명도 대비가 있고 채도 대비가 있고 보색 대비가 있고 한난 대비가 있죠. 다음은 색채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색채의 주관성. 우리 색채는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랬죠. 기억색은 대상의 표면에 대한 무의식적인 출현에서 결정되는 색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항상성 아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극의 물리적인 특색이 변해도 물체의 색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이는 현상. 착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대상의 물리적인 조건이 동일할 때 경험되는 지각 현상, 우리는 착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채 심리는 이렇게 색채에 관련된 인간의 반응을 연구한 학문이고요. 이런 색상 대비와 잔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기억색은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상징색을 얘기하고요. 실제 보여주는 색을 우리는 현상색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감각에도 우리가 색이 다 있습니다. 미각, 후각, 청각, 촉각. 거기에도 다 이 색을 의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각에서는 이렇게 사양은 이 골드 옐로우색, 꽃향은 로즈 핑크라고 합니다. 민트향은 그린, 공기향은 화이트, 라이트 블루, 그리고 라일락은 연한 보라, 장내는 화이트, 라이트 옐로우, 커피향은 브라운, 세피아입니다. 음에서 색을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색청색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색을 연상하는 현상입니다. 이 촉각이 있다 그랬죠. 고명도, 고채도의 색은 광택감이 난다고 그랬죠. 광택감은 깊은 톤의 색, 경질감은 딱딱한 느낌, 거침감은 진한 색이나 회색 기미의 색, 유형감은 따뜻하고 가벼운 톤의 색, 점착감은 올리브의 계통의 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색채 상징입니다. 이런 문화의 발달, 지역, 학문, 방위, 국가, 연령의 기호에 따라서도 색이 상징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또 기후에서는 이 라틴계 민족에서는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이 적색이 시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북에 햇빛이 없는 데서는 이 녹색 시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색채 조절 잘하면 좋은 게 뭐냐면 자연스러운 일할 기분이 있고요. 신체 피로, 특히 눈의 피로를 막을 수 있고 일에 집중이 있고 실패가 적습니다. 일의 능률이 오르고 정리 전동과 청소가 잘 됩니다. 건물을 보호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다음은 배색 조화입니다. 배색 조화는 실제로 우리 주관적인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색에 대한 것들도 이 색상안에 따라서 또 작품에 따라서도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색입니다. 배색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어울려서 한 가지 색으로 얻을 수 없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색의 삼사성인 색상 명도 채도가 기본이 돼야 되고요. 배색의 기초는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가 다 골고루 이루어져서 하는 게 이 배색입니다. 이 액센트 배색은 강조 배색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배색 중에서 아주 포인트로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액센트 배색이라고 하고요. 그라데이션 배색은 연속적으로 보이는 배색. 톤온톤 배색은 동일 색상에서 두 가지 그 톤 차이가 명도 차이가 크게 난 이 배색을 우리는 톤온톤 배색이라고 합니다. 톤인톤 배색은 비슷비슷한 색상들. 그리고 톤을 배색은 중명도 중채도 약간 중간 색들 그것을 우리 톤을 배색이라고 합니다. 멀티컬러는 다양한 원색들 그것을 우리는 멀티컬러 배색이라고 합니다. 까마이 배색과 폭까마이 배색이 있는데 까마이 배색은 색상이 무슨 색인지 구분이 안 돼요. 노릇해서 그것을 까마이 배색이라고 하고 폭까마이는 조금 그거보다는 차이가 나요. 그게 폭까마이입니다. 색채 조화의 의미입니다. 색 조화는 이 질서 있는 아름다움을 주는 미적 원리가 있고요. 두 가지 이상의 색들의 배색 효과가 있고 조화는 힘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색채 조화는 색이 적용된 이런 그 사물이나 사람, 환경 이런 요소들이 서로 잘 어울려서 아름답게 하는 이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죠. 또 두색, 여러 가지 색, 뭐 이런 것들을 통일과 변화, 반대색 요소를 모순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 색채 조화입니다. 이 색채 조화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색채 조화 연구를 통해서 이론을 제시했고요. 반대색의 조화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암 대비법을 개발했고요. 뉴턴은 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을 7가지 색으로 분류했습니다. 괴테는 모든 색채 현상을 물리적, 심리적, 화학적 3가지로 분류한 사람이 괴테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조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표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다음은 색채 조화론입니다. 색채 조화론은 이 셔브럴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저드, 그 다음에 요하네스 비렌 요 세 사람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사조화, 대비조화. 유사조화는 유사한 색끼리 어울리는 배색이죠. 대비조화는 반대된 색들 이 효과를 얘기합니다. 이 셔브럴의 색채 조화론은 이 사람은 프랑스의 학자입니다. 색의 조화와 대비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동시 대비에 대한 원리, 인접색, 보색 조화, 근접 조화, 등간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리색, 색과 색을 분리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무채색으로 이렇게 색을 넣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셔브럴. 저드는 이 질서의 원리, 친숙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 명료성의 원리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질서의 원리는 색상 명도 채도가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조화롭게 하면 조화롭다. 친숙은 그 인간에게 친숙한 자연 색채. 유사성은 공통성이 있는 색채. 명료성은 색상 명도 채도가 분명하면 조화롭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질서의 원리, 친숙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 명료성의 원리.
그다음에 요하네스 히터는 이 색상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본인이 이렇게 색상화를 12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로 이색 배색, 삼색 배색. 이색 배색은 보색, 서로 마주 보는 거. 삼색 배색은 이 색상 안에서 삼각형을 이루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배색을 하면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을 넣고 배색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오색 배색은 그 오각형을 넣고서 배색을 하고요. 육각형은 육각형을 안에서 배색을 하면 조화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흰색, 검정을 추가해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1차 시, 2차 시 수업을 이 중간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잘하고 시험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업 마치겠습니다.